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유낙하 운동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건요, 공기 저항이 없을 때입니다. 예,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정지해 있던 물체, 정지해 있으니까 속력이 0이에요. 정지해 있던 물체가 자, 중력만을 받아서, 공기 저항 없을 때 중력만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중력을 받아서 운동하기 때문에 여기 그림 한번 보실게요. 여기 정지해 있던 물체가 여기에서 정지해 있었어요. 여기 정지해 있던 물체가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아서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동안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보시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물체가 운동을 할 때 운동 방향이 아래쪽이잖아요. 그 다음에 중력의 방향도 아래쪽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방향이 동일합니다. 둘 다 지구 중심 방향입니다. 근데 이때 운동 방향하고 중력의 방향이 같잖아요.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느냐?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 운동 방향과 중력의 방향이 같다라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속력이 어느 정도 증가하냐 하면요, 왜 이제 지구에서 중력 가속도인데요. 지구에서 중력 가속도를 기호로 g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 g가 9.8m/s 제곱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 자, 이제 낙하하는 물체가 있는데 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이 빨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이 질량에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물체가 동일하게 속력이 빨라지는데 어떻게 빨라지냐 하면 1초에 9.8m/s씩 속력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자유낙하 운동할 때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일정하게 증가하는데 중력 가속도, 지구 중력 가속도가 9.8m/s 제곱이기 때문에 질량에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물체가 1초에 9.8m/s씩 속력이 빨라지면서 자유낙하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시간 속력 그래프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프가 나오면, 시간 속력 그래프가 나오면 그래프의 X축하고 Y축을 봐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X축에 시간이 오고 Y축에 속력이 왔어요. 근데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요런 그래프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래프 한번 해석해 볼 건데, 자유낙하 운동하는 동안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이거 계속 나오고 있죠. 중요해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그러면 속력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그래프에서 속력의 변화량은 기울기를 의미를 하거든요. 자, 제가 지금 여기 눈금을 한번 표시를 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 자유낙하 운동할 때 속력이 1초에 9.8씩 빨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자 0일 때는 정지입니다. 그러면 1초가 되면은 속력이 9.8이 빨라져서 속력이 9.8이 돼요. 자, 그 다음에 2초가 되잖아요. 그러면 속력이 또 9.8이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19.6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초가 되잖아요. 그러면 속력이 또 9.8이 빨라져요. 그래서 여기가 9.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력이 1초에 9.8씩 빨라집니다. 자, 속력 변화량이 아까 기울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자, 기울기 한번 구해볼까요? 요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해라 그러면 자, X 증가량이 1초에서 2초니까 X 증가량이 1초죠. 그 다음에 자, Y 증가량인데 Y 증가량이 9.8 여기서 요거 빼면 됩니다. 9.8m/s가 Y 증가량이죠. 그래서 속력 변화량 기울기는 1분의 9.8이니까 9.8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프의 모양인데요. 이 그래프의 모양이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입니다.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 자, 세 번째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두 글자로
자, 무게라고 해요. 요것도 꼭 외워주세요. 중력의 크기와 무게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중력의 크기, 무게는 자, 질량에 비례한다라는 거. 질량에 비례한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질량이 커지면 중력도 커지고 무게도 커져, 그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무게를 계산하는 공식도 외워주셔야 되는데, 무게를 계산해라고 하면 중력 가속도 9.8 있잖아요. 9.8에다가 질량을 곱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단위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으로 대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질량에다가 9.8을 곱하면 무게가 되는데, 무게의 단위는 뉴턴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질량이 10kg인 물체가 있거든요. 자, 질량이 10kg인 물체의 무게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무게는 질량이랑 9.8을 곱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 9.8 중력 가속도 9.8에 질량이 10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곱해서 98인데 무게의 단위 뉴턴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질량이 다른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질량이 다른 물체 어떤 걸 준비했냐 하면 자, 쇠구슬하고 이제 깃털인데 쇠구슬하고 깃털이 질량이 다르죠. 그래서 질량이 다른 쇠구슬하고 깃털을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려 봅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이제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경우는 여러분 진공중입니다. 이거 진공중이라고 하는 거는 진공이 진짜 공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기가 없으니까 진공중에서는 공기 저항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이게 공기중이에요. 그러면 공기중에는 공기가 있으니까 공기 저항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개 차이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진공중인데요. 자, 진공은 아까 공기 저항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물체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떨어지는 거는 중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중력이라고 하는 게 질량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봐봐요. 쇠고술하고 이제 깃털이 있는데 질량은 누가 더 크냐? 쇠고술하고 자, 깃털 중에 질량은 쇠구슬이 더 크겠죠. 그러면 중력도 쇠구슬이 더 큽니다. 그래서 중력을 받아야 떨어질 수 있어요. 중력을 받아서 낙하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공기 저항, 진공이니까 공기 저항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공기 저항이 없으면은 질량에 관계없이 중력에 의해서 낙하 운동을 하게 되는데 1초에 9.8m/s씩 속력이 증가하면서 낙하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닥에 어떻게 떨어지느냐? 질량에 관계없이 이거 중요합니다. 질량에 관계없이 동시에 지면에 도달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제 쇠구슬하고 깃털이 동시에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진공중에서는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두 물체가 질량에 관계없이 동시에 지면에 도달한다. 자, 이번에는 공기 중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기 중에서는 공기 저항이 있거든요. 근데 공기 저항도 있고 일단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역시 중력을 받습니다. 자, 우리 아까 질량은 누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질량은 쇠구슬이랑 깃털이 있으면 쇠구슬이 질량이 크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중력도 쇠구슬이 더 큽니다. 쇠구슬이 중력을 더 많이 받아요. 질량이 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저항인데요. 자, 떨어질 때 쇠구슬보다 깃털이 표면적이 넓잖아요. 그래서 표면적이 넓은 깃털이 공기 저항을 더 많이 받습니다. 다시 깃털이 표면적이 넓어서 공기 저항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 깃털이 표면적이 넓어서 공기 저항을 많이 받다 보니까 깃털이 늦게 떨어지는 거고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면 진공중에서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물체가 질량에 상관없이 동시에 떨어지는 거고 공기 중에서는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고 공기 저항을 많이 받는 깃털이 늦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